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위넨 대 보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언은 볼프스부르크를 4대2로 잡고 오랜만에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에 뒷공간을 번번이 내주면서 수비의 불안감을 노출한 것은 아쉬웠던 부분이죠. 지난 경기에서는 톱에 밀러를 배치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무시알라가 배치되는 대형을 짰는데 두 선수가 이골을 합작하면서 성공적으로 전술이 먹혀들었고 칸셀로의 영입도 바이에른 뮌헨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소죠. 맨시티 시절에는 전성기 시절에 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적하자마자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바이언의 라이트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키미히가 퇴장을 당하면서 빌드업의 방향타를 잡아줄 선수가 부재한 상태. 현재 엔트리에는 키미히만큼 정석적으로 볼 배급을 해줄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이적으로 데려온 블린트가 볼란테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하나 고레츠카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이언의 전술상 수비 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당한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기동성이 느린 블린트가 이를 모두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입니다. 보훔은 도르트문트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게 상당히 강했던 만큼 스코어 차이가 크지는 않았던 상태죠. 물론 도르트문트의 수비 실수로 인한 PK가 아니었다면 무득점이 유력했을 것이며 경기 내용도 도르트문트에게 크게 기울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훔의 스타일은 최대한 공을 빠르게 앞쪽으로 전달하는 수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찔러주는 롱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타입입니다. 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팀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있는 팀들을 꽤 잘 잡았지만 원정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를 1대0으로 잡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올 시즌 수비에서 보훔만큼 약점이 큰 성향임을 감안하면 해당 승리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압박 라인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구성되는 타입, 상대의 중앙 침투를 최대한 막고 빌드업을 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의도입니다. 키미히가 빠졌고 윙어들의 폼이 들쭉날쭉한 바이언에게 어느 정도 유효한 수비 전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1대1 대응 능력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에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대량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올 시즌 3강인 바이언,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모두 3실점 이상의 대량 실점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훔이 원정에서는 극도로 약세인데다 압박 라인이 하프라인 뒤에서 배치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크게 내주는 경우가 잦은 상황입니다. 바이언의 뒷공간을 롱볼 구조로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력 차이가 커 보이는 것이 사실. 물론 바이언도 후방 빌드업을 전담할 선수가 없어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 대 레버쿠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보훔에게 2대5로 패하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최악, 롱볼 양상에 정교하지 못한 보훔의 공격에도 오골이 터졌을 정도로 수비라인의 안정감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선수들의 잇따른 이탈이 치명적인 상황이기는 한 상황이나 지난 경기에서도 1대1 능력에서 전혀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지난 경기에서 드리블 허용 비중은 71%까지 올라가면서 보훔에게 온더볼 능력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레버쿠젠이 온더볼 능력으로 상대 수비의 어그로를 끌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공간을 넓게 쓰는 스타일이라 호펜하임이 수비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호펜하임이 중앙 점유에는 꽤 능한 편이라 득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페이스이기는 합니다. 공격 효율도 많이 올라온 상태로 최근에는 부진한 크라마리치 대신 바움가르트너가 공격을 이끌고 있는 상태죠. 답으로도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골을 넣으면서 부활을 알린 점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레버쿠젠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위적 기질에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 도르트문트전에서는 경기는 나름 잘 풀렸지만 결정력이 문제였다면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 압박에 크게 고전하면서 큰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레버쿠젠의 경우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면서 수비벽을 공략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온더볼 능력은 필수고 실제로 드리블 능력은 리그 7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오도이가 복귀한다면 이 선에서의 드리블 능력은 더 나아질 여지가 있고
알론소 감독의 주무기인 압박 유도 이후 전환 전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도이도 턴오버가 많은 타입이라 기복이 있는 유형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과 주도권 싸움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지기는 했지만 외주잔 마이너스 벨링엄 라인을 압박으로 압도하면서 점유율은 오히려 잡는 경기를 펼쳤고 호펜하임과의 중원 싸움에서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수비 리스크는 감안해야 하지만 공을 쥐는 시간을 늘리면서 상대에게 가는 찬스를 줄이는 방식이 통할 수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수비 라인 안정감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온더볼 능력에서 완전히 보훔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레버쿠젠이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이겨낸 뒤 전환하면서 공간을 넓게 쓰는 타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펜하임의 수비 라인이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도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한 수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득점력에서 레버쿠젠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베르더 브레멘 대 도르트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멘은 홈에서 강한 슈투트가르트도 잡고 리그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이 썩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의 압박에 공 소유권을 쥐지 못한 시간이 많았고 득점도 중거리 슛 두 방이 모두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운이 꽤 따랐죠. 브레멘의 특성은 라인을 낮추는 스타일이지만 홈에서는 꽤 공격적으로 나서는 스타일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도 맞불 양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도르트문트가 텐백 양상의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지만 맞불 양상의 팀은 공격적으로 잘 공략을 잘 해왔다는 점이죠.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 펼쳐진 5위 이상의 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난타전 양상 끝에 패하면서 수비적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펠크루그를 향한 롱볼이 주를 이루는데 지난 경기와 같이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프라이부르크와 보훔을 공략할 때도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상대의 라인을 서서히 누르는 양상이 자주 나왔기 때문 펠크루그의 결정력이 물이 올라있기에 다행이지만 롱볼 위주의 빌드업이 정확성과 다득점을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서서히 제 페이스를 찾으면서 리그 3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천적 관계가 짙었던 보훔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좋아진 팀 분위기를 입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와 보훔을 잡아낸 시나리오는 똑같았습니다. 초반부터 거세게 압박을 바탕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이죠. 고하남에서 복귀한 알레가 전방 압박에 꽤 적극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라인을 상대 진영 쪽으로 밀어버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텐백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텐백 양상의 팀도 별 무리 없이 공략하고 있어 브레멘이 맞불이 아닌 전술을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수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라인 간격을 좁게 형성하면서 상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 상대가 맞불 양상을 취하는 경우에도 상대 공격진 에이스를 틀어막으면서 일방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은 꽤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상대가 롱볼로 박스 안으로 공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더라도 푹넬스의 제공권으로 이를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경기 시작 곧바로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브레멘이 홈에서 맞불을 놓는 성향이 강해져 오히려 공격진이 공략이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의 공간을 차단하는 컴팩트한 라인 형성 움직임도 도르트문트가 꽤 괜찮은 상태, 브레멘 주포의 결정력과 수비 라인에서 나오는 미스가 아쉽기는 해도 주도권 싸움에서 도르트문트가 패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